자, 오늘은 골든서퍼의 선물 옵션 강연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 트레이더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아까 전에 장중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관리에서 첫 번째는 물량 관리, 두 번째는 분할 청산, 세 번째는 누적 수익을 만든 후에 계약수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손절은 다음 포지션을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전략. 다음 포지션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리스크의 크기는 손실 빈도 곱하기 손실 강도입니다. 손실 빈도라는 거는 손실 나오는 횟수, 그 다음에 손실 강도라는 것은 손절이 만약에 나갔을 때 몇 포인트가 나간지, 예를 들어서 뭐 5틱인지, 아니면 뭐 3틱인지, 아니면 뭐 1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곱셈을 해줘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리스크에 크게 나온다. 리스크 크기라는 거는 손실입니다. 손실. 자,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거를 좀 필기하시면서 매매란다. 그 메모장에 필기하시면서 하시면 분명 또 나중에 한번 또 도움이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몸에 익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리스크 관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 리스크 관리의 의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같은 조직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 즉, 예를 들어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가져올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무슨 일이 예상치 못한 발생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치 못한 무슨 일이 발생되었을 때 좋지 않을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지 않을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리스크 관리는 그러면 위험에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및 위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나타내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예를 들어서 뭐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했다. 손절을 안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될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나서 그 예측된 결과가 안 좋다. 그죠? 자, 예측된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예측된 안 좋은 결과를 안 만들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방안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자, 아시겠죠? 자, 리스크 관리의 목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목표입니다. 리스크 관리 목표, 두 번째. 우선은 이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지 그 다음부터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목표. 우선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유는 최소의 비용을, 그러니까 손실 최소화예요, 결론은. 그죠? 손실 최소화. 손실 최소화입니다.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상 손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손실 빈도와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죠? 어떠한 관리도 생존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겁니다. 그죠? 생존을 전제로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손실의 최소화. 손실의 최소화. 여러분. 자, 손실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 크기가 작아야 돼요. 요 위에 상단에 적혀 있는 거. 리스크 크기가 작아져야 됩니다. 리스크 크기가. 그죠? 기본적으로 리스크 크기는 손실 빈도 곱하기 손실 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0번 매매해갖고 8번 승이고 2번이 패예요. 자, 그런데 2번이 패일 때 손실 강도. 자, 한 번 패할 때마다 손실이 얼마인지 0.3포 마이너스, 또 두 번째 패했을 때는 마이너스 0.5포, 합은 0.8포 손실 두 판. 그죠? 0.8포의 손실이 납니다. 2패면. 그리고 나머지 8승은 0.8포보다 크면 돼요. 0.8포보다만. 그죠? 예를 들어 1승에 뭐 0.2포다. 그러면 8승이니까 1.6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한 번 이길 때만 0.2포씩만 먹고 8번 이기면 1.6포가 나오고, 만약에 두 번 패한다. 그럼 0.8포 손실이라 치면, 자, 0.8, 1.6 빼기 0.8 하면 0.8이라는 수익이 나오죠? 그죠? 이러면 이 매매 기법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리스크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손실 횟수랑 손실 크기를 계산해보니까 결국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매매 기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손실 빈도가 예를 들어서 뭐 두 번 매매, 한 번 수익 한 번 컷이다. 50%다. 손실 강도가 예를 들어서 수익일 때는 수익은 플러스 0.3% 먹어요. 손실은 마이너스 0.5%다. 그죠? 자, 두 번 매매에 한 번 수익 한 번 컷이 나오는 매매 기법이면, 한 번 수익일 때 0.3% 수익 나고 한 번 손실일 때 0.5% 손실이 나요. 그러면 덧셈을 해버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2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0.2.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매매 기법은 하면 할수록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매매 기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매매 기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데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자, 손실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실은 커집니다. 손실 강도가 크면 클수록 손실은 커집니다. 그죠? 따라서 손실 빈도를 줄이고, 최대한 줄이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 강도를 최소화시키면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손실 빈도를 줄여야 돼요. 최대한. 그죠? 아니면 손실 강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얘를 줄이던지 얘를 줄이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뭐 손실 빈도 2 곱하기 강도가 1이다. 2 곱하기 1은 2예요. 손실 빈도 2 곱하기 손실 강도 2다. 그럼 4예요. 만약에 손실 빈도가 1이고 손실 강도가 1이다. 그럼 1이에요. 그죠? 줄어들죠? 손실 빈도가 0이고 손실 강도가 1이면 0입니다. 손실 빈도가 0이니까 당연히 손실 강도는 0, 1 곱해봐야 0이 나오겠죠. 손실 빈도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죠? 최대한 손실 빈도를 줄이고 손실 강도를 줄이시면 최고의 리스크, 가장 적은 리스크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작게 손실 횟수 작게, 손실 강도 작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신이 아닌 이상 이게 손실이 날지 수익이 날지 몰라요. 그죠?
우선은 매매 기법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승률을 최대한 높이셔야 됩니다. 승률 중에서 실패했을 경우의 손실 강도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여러분 앞으로 마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매매 기법 만드실 때. 자, 우선은 지금 그러한 게 지금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세 번째. 여러분, 우선은 매매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잖아요. 뭐 캔들 보시고 뭐 이평선 보시던지 뭐 미결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보다도 우선은 제 매매 기법이 승률이 80%가 나와요. 80%. 가끔 뭐 5대5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 장세에 따라서. 그치만 평균적으로 80%가 나옵니다. 80%의 승률이 있다 보니까 누적 수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제 거는 완성이 됐잖아요, 제 게. 그러면 골든 서퍼의 신호를 하나의 지표로 생각하고 매매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시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분명 보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비결제라든지, 그죠? 그런 게 있겠지만 우선시할 것은 골든 서퍼의 신호를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추세 뭐 푸시입니다. 지금 추세 콜입니다. 이런 거 위주로 먼저 듣고 매매하십시오. 우선은 이게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아시겠죠? 신호가 1번, 2번, 3번이라는 신호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놈만 하나만 믿고 가셔야 돼요. 1번, 2번, 3번이라는 신호가 있는데 나는 1번, 2번, 3번이 전부 OK가 떠야지 들어간다. 그럼 얘 1번, 2번이 OK가 뜨고 3번이 X가 떠버리면 이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 세 개가 다 떴는데 동그라미가 떴어요. 문제는 이 동그라미 세 개 떴다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 매매 기법이 세 가지, 신호가 세 가지가 있으면요. 1번, 2번, 3번이 있으면 2번, 3번 없애버리고 1번만 가든지 아니면 2번만 믿고 1번, 3번 없애든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 신호를 위주로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개인 뷰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풋 봅니다. 풋을. 자, 목표가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봤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이 봐도 풋인데 여러분이 보기엔 목표가 여기입니다. 더 밑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들고 가봐도 돼요. 대신에 3계약이면 2계약 한번 털어주고 1계약 정도 한번 홀딩해 보신 거죠. 여러분 실력으로 이거는 그죠? 여러분 능력입니다. 결국 더 먹는 거는 그죠? 저는 여기까지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의 추가 능력을 포함해서 더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거예요. 추가 능력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매매 기법을 버리라고는 안 합니다. 왜? 결국에는 여러분이 독립하셔서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 매매 신호를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거를 통계를 내셔서 리스크 크기를 줄이셔서 매매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계속해서 저랑 간다 그러면 우선은 자 여러분이랑 저랑 뷰가 똑같은 상황에서 자 저는 1번까지 봤어요. 여러분 2번까지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이만큼의 추가 수익을 더 여러분이 이거 더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역할. 이후는 여러분의 역할. 어차피 1번까지 먹어도 수익은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크게 내고 싶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더 잘하시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 그죠?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여러분 매매에 플러스 골든 서퍼 매매. 근데 만약에 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골든 서퍼 신호 플러스 개인 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떤 신호가 나오냐. 자 골든 서퍼는 상방 보고 개인 뷰는 하방을 봅니다.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개인 뷰 버리고 가셔야 돼요. 제 걸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걸로 가셔야 돼요. 우선시 할 거. 왜? 저는 리스크 크기가 작기 때문에. 리스크 크기가.
뭐 1포 손실 이런 거 없어요. 1포 이딴 거 없습니다. 컷은. 아시겠죠? 큰일 납니다. 1포 손실, 1포 수익 내기도 힘든데 1포 손실을 어떻게 냅니까, 이게. 그죠? 이런 거 없어요. 리스크 크기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 자, 물량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물량 관리. 자,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11시 30분 전까지는 최대한 100% 다 따라 하시고요. 그 후 오후 매매에서는 물량을 3분의 1로 따라 하시던지, 두계약자들은 절반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오전 수익에 만족하시면 그만하셔도 돼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기자 기술이거든요. 제가 진입하라고 할 때에는 겁먹지 말고 최대한 진입을 하십시오. 손절에 대한 세미나 녹화 방송이 꼭 있으니까, 그죠?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추세 매매 하고 나서는 오전 수익을 지키면서 오후장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3계약을 하다가 오후에 3계약을 하든지, 오전에 3계약을 하다가 갑자기 오후에 5계약을 하게 되면 오전 수익 다 깎아먹고 오히려 손실 마감할 수 있어요. 자, 내가 3계약이 되는데 오후장에서 3계약한다. 오후에는 휩소 발생이 좀 높아요. 그죠? 그래서 컷이 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3계약이 아닌 1계약을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계약을 오전에 매매했는데 나 오후장에 5개 매매를 했어. 갑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2계약 갖고 매매를 했어요. 자, 근데 컷이 나왔어 이번에. 자, 다시 재진입을 들어갔는데 이번에 4계약 갖고 들어갔어요. 또 컷이 나왔어. 이번에는 8계약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또 컷이 나서 그럼 16계약 할까요? 못해요 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은근히. 2계약 갖고 하다가 갑자기 4계약 갖고 하다가 8계약 갖고 하다가 이길 때까지 간 거예요. 그냥 이길 때까지 16계약 간 거예요 막. 그리고 이기면 다시 2계약으로 간 거예요. 아니 가려면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그냥 둘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건 도박 시장이랑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도박 시장 틀립니다. 도박은 홀짝 게임 있잖아. 홀짝 게임. 뭐 대소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 홀짝 짝짝 홀짝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10,000원 걸었다 20,000원 걸었다 40,000원 걸었다 80,000원 걸었다 막 이래 갑니다. 그러다가 막 금방 16, 32, 64, 128, 256 금방 갑니다. 그 다음에 512, 1024가 1024만 가요. 자, 그럼 원래 만원 갖고 매매를 홀짝 게임을 했는데, 난 10,000원만 따면 되는 건데, 10,000원 잃었어. 그럼 20,000원 걸어요. 20,000원 걸었더니 또 잃었네. 4만 걸어. 4만 또 잃었네. 8만 걸어요. 8만 또 잃었어요. 16만 걸었어요. 16만 걸고 32만 걸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만에 1024만이 날라가네. 그죠? 여러분, 이 10,000원 벌라고, 10,000원 다시 만회하려 이 1024만을 베팅할까요? 그죠?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도박 시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투자 시장이에요. 우리는, 자, 컷이 짧게, 손절 짧게. 자, 손절 뭐 0.3포다. 그럼 수익은 0.5포 이상 봐버리면 바로 그냥 베팅 끝나는 거거든요. 1대1 베팅으로. 그죠? 굳이 막 1개 가다 2개 가다가 뭐 4개 예약했다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려면 5개 가서 끝까지 5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길 때까지. 근데 만약 오늘 내가 봐도 아니다. 그럼 그냥 거기서 접고 내일 벌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장은 이거 배로 가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물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전에 3계약 하셨으면 오후에는 1계약 하시는 거. 2계약 했어도 오후에는 1계약. 1계약자들은 옵션으로 매매하십시오. 옵션 매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물량 관리가 결국에는 승산이 좌우돼요, 여러분. 물량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량 관리 제일 중요해요. 이게 초보분들이 좀 특히나 잘못해요. 물량 관리가 2계약 했다가 4계약 했다가 8계약 갑니다.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이거는 물타기보다는 좀 나아요. 물타기보다는 낫습니다. 물타기 요소 사고 예를 들어 풋 장세에서 콜 이렇게 물타기가 결국 종가 저가 이렇게 마감하는데, 얘보단 이게 낫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거 도박 시장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분할 청산으로 수익을 지켜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왔어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까지 봐요. 목표가를. 자, 여기까지 봅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탁 가면 좋아요. 이렇게 탁 가주면 좋은데 이놈의 시장이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흔들다가 결국엔 갑니다. 이게 한 2시간 걸리죠. 야, 이거 2시간이 걸린다. 2시간이. 예를 들어 세계하기를 들어갔을 때는 자, 1차 목표가 여기면 그죠? 자, 1차 목표가 여기다. 2차 목표가 뭐 여기다. 2차가 제일 꼭대기다. 그럼 우선은 1차에서는 2계약 정도 털어주고 가는 거예요. 2계약 정도. 물론 요게 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가다가 꼬꾸라질 때도 있잖아요. 저 밑에까지 다시.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수익은 지켜가고 보는 거예요. 일단 나머지 한 계약으로 이만큼 먹어버린 거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자 이론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딱 진입을 했어요. 세계약을 진입을 했습니다. 자 컷을 요만큼 잡았어요. 아 근데 컷이 나갔네. 아이고 컷이 나갔어. 컷은 동시에 세 계약이 다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자 수익을 예를 들어 똑같이 볼게요. 요만큼. 일단 2차 자리 요까지 볼게요. 자 이게 0.3포 뭐 밑에도 0.3포라 치면 자 수익 볼 때도 2계약을 일단 0.3포에서 털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일단 먹었죠. 나머지 이거 1포라 치고 이만큼 0.7포를 봐버리면 0.7포를 결국에는 손절보다 수익이 결국에 0.7% 이상은 더 난다는 거죠. 그죠? 이론상으로도 딱 봐도. 그죠? 만약에 근데 손절이 0.3인데 수익이 0.1이다. 1차가.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이 전략은. 최대한 1대1로 가셔야 돼. 1대1로. 못해도 최소 1대1. 물론 그때그때 장에 따라 틀려요. 손절이 5띠고 수익이 3틱이 될 수도 있어요. 대신 이때는 뭐 단타 매매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들어간 거 이거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일단 추세에 기본을 두고 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 하실 때 일단 수익을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뽑아 먹어야 돼요. 1차까지. 1차도. 그리고 2차는 더 길게 보셔야죠. 그러면 손절 폭보다 수익 폭이 훨씬 크니까 결국 이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바로 물량 관리입니다. 물량 관리. 이것도 물량 관리.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계약수 증가. 자, 여러분. 지금 초보분들이, 자,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달 됐습니다. 이제 한 달. 한 달 됐는데, 지금 3년째 매매하는 분도, 자, 한 달 됐고, 3년째 됐습니다. 한 달인 사람들은 돈이 뭐, 아직 남아있겠죠. 깡통 차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3계약을 갖고 해요. 3년 된 사람도 3계약을 갖고 해요. 그죠? 자, 자, 이 사람들이 한 달 뒤를 한번 볼게요.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자, 한 달 뒤에 둘 다 돈을 벌긴 벌었어요. 100만, 뭐, 500만원씩 벌었어요. 500만원씩. 500씩. 500씩 벌었다 치고요. 자, 그러면 이 한 계약자들이요. 그 다음날 바로 뭐 6계약 가버립니다. 한 달 뒤에. 3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한 4계약으로 가요. 조금씩 올라가요. 조금씩 이분들은. 그 다음 이 사람들 또 500 벌면 한 9계약 갑니다. 이분들은 이때 가서 뭐 한 5에서 6계약 가겠죠. 6계약 정도. 그러니까 오래 매매 하신 분들일수록 약간 리스크를 알기 때문에 차근차근 갑니다. 그리고 오래 매매 좀 한 1년 이상 정도만 했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 매매에 대해 자신 있으면 3, 6, 9 이렇게 한 달마다 배로 가도 되긴 돼요. 근데 아직까지 매매를 모르시는 분들이 갑자기 배로 가신 분들 계세요. 매매를 모르시는 분들이. 야, 이건 금방 깡통자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랑 할 때 한 달. 이거 한 달도 사실 짧은 거거든요. 한 3달은 저랑 해보셔야지 이제 좀 알겠다. 좀 이제 물량을 탁 실을 있는데 그리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사실 한 달이면 충분해요. 사실은 경력이 뭐 한 1년 이상만 돼도 1년 이상만 돼도 한 달 정도면 딱 제 매매 스타일 딱 보이거든요. 골든스팟 딱 이래 매매하는구나. 딱 한번 버텨봐야 되겠다. 뭐 골든서버 1차에 파는데 내가 보는 뷰는 더 2차까지 그냥 갈 것 같으니까 2차까지 난 안 팔고 버텨봐야 되겠다. 그런 게 되거든요. 좀 매매 하신 분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은 막 한 이틀만 수익 나도 그 다음날 배로 늘려갑니다. 이틀만 수익 나도 369 369 369 369 그죠? 그 다음 369 369 369 369 1 바로 1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시 한 계약으로 다 날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 매매 좀 진득하게. 아니 일단 수익이 나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한 달 뒤에 500 수익 났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 이제 뭐 한 달 한 사람들도 뭐 6계약 가도 되긴 되거든요. 문제는 세계약자들이 500 수익도 아니고 마이너스 500인데 이 마이너스 500을 회복하려고 6계약을 가는 분들. 자, 이분들 제일 리스크 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선은 한 달 동안 해서 누적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났으면 물량 늘리셔도 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매매했는데 마이너스가 떴다. 이분들은 한 달 뒤에 또 플러스가 뜰 때까지는 일단 매매 절대 수량 늘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계약을 갖고 매매를 했는데, 자, 제 리딩을 듣고 있는데, 뭐, 뇌동 매매했다든지, 뭐, 역방향 매매했다든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손실이 났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100만원 났으면, 마이너스 100만원 났으면, 이분들은 절대 늘리시면 안 되고, 다음 달에도 세 계약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게 플러스 100만원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물량을 한 계약 정도 늘려볼 만해요. 뭐, 네 계약으로. 그치만 지금 이 과정이 없으면 누적이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은 끝까지 이거 세 계약으로 가셔야 된다. 끝까지. 기존에 했던 계약수로. 아시겠죠? 그래야지 결국엔 여러분 호흡이 맞게 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한두 달이면 금방 그거 뭐지 호흡이 맞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은 막 이 누적 수익 꿈 같을 수도 있어. 어떤 분들은. 물론 지금 다른 분들은 정회원 분들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은 누적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절반 이하 신규 회원분들이나 지금 정회원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정회원이 한 달 됐는데도 아직까지 개인 뇌동매매에서 손실 나신 분들 하지 말라는데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직 그 습관이 안 고쳐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뜨는 거예요. 그죠? 그 습관 고칠 때까지 절대 늘리기 없기. 아시겠죠? 자. 자, 이게 기본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예를 들어 누적 손실이 500만원 났다. 저번 달에, 뭐 2월달 마이너스 500만원이 났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처음엔 3계약 했다가 나중에 6계약을 가요.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00만원 처음엔 손실, 나중에 1000만원 손실이 나요. 이분들은. 누적이 더 커져요. 150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서 돈을 끌어 모아갖고 한 10계약 간 거야. 그때부터는. 이거 1500 빨리 복구하려고. 그러다가 더 날려버려요. 한 2천만 날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디 끌어올 돈도 없어갖고 결국에는 대여로 한 계약 정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신세 한탄 하신 거죠. 그분들이. 아이고 막 그때 좀 차분히 좀 할 걸 물량 괜히 늘려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계약으로라도 누적 수익이 나셔야지 그 다음 달에 늘리시면 됩니다. 한 계약을 했는데 다음 달에 누적 손실이 났다. 누적 손실이 났다. 그러면 한 달 더 계속 수익이 날 때까지, 한 달 누적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수련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결국 여러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무서운 게 한번 악을 이게 이빨 꽉 깨물고 하면 결국엔 이게 해내는 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고 지치지만 않으시면 결국 누적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한 게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 자신은. 내가 손절을 안 지켰다든지 역추세 잡았다든지 추세가 가는데 짧게 먹었다든지 그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든지 이 뻔한 거밖에 없어 사실은.
다 사람인지라 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왜 손실 난 거는. 그죠? 그 욕심 부려서. 뭐, 한 계약 갖고, 예를 들어, 한 계약인데 누적 손실 나지도 않아, 누적 수익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달에 두 계약 한다든지. 앞에 손실 때문에. 절대, 이럴수록 우물에 빠지는 격입니다. 아시겠죠? 늪에 빠져버려요.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손절. 제가, 손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손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손절은 한 필수. 신이 아닌 이상. 자, 여러분, 손절은 필수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손절이 없을 수는 없어요. 손절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매매 기술이에요. 그죠? 다음 포지션 진입을 위한, 그죠? 1보 후퇴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하는 거예요. 손절 후에 다음 포지션 진입을 하여서 수익을 더 크게 내시면 됩니다. 손절은 항상 짧게, 수익은 길게. 손절이 나갔다 해서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손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가끔은 배째라 홀딩하는 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용기 있게. 용기 있게.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수익 한 두 틱만 나도 무섭죠? 손실 나서 무서운 게 아니고 수익 나니까 무서운 거, 이게. 수익이 나는데 무서워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수익 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수익 나면 무서워요, 이게. 무섭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 자신도. 이게 사람인지라 왜 이게 무섭냐면요, 여러분. 자, 왜 무서울까요? 수익이 플러스 나다가 갑자기 0이 될까봐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죠, 산수유님? 주도 안 줄까봐. 플러스였다가 0이 될까봐 그래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빨간불만 보면 흥분돼요. 황소가 빨간 거 보면 흥분되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거 수익 플러스 뭐 20만원 떠버리면 우와 20만원 벌었어. 20만원 곱하기 바로 머릿속에 엄청 빨리 계산됩니다. 20만원 곱하기 21 하면 400만원. 야, 나 그러면 400만원 번 건데 한 달에. 그래서 머릿속에서 엄청 빨리 돌아가요. 이게 회전력이. 그때는 또 빨라. 근데 사람들이 머리가 느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 마이너스 날 때는 머릿속이 아주 느려집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나면 별로 계산도 안 해. 계산도 하기 싫고 막 아유 뭐 또 뭐 다음 달에 벌지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지나가는 버스는 안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다음 버스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 잘 하시면 돼요. 굳이 다음 버스 기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배째라 홀딩한 게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원웨이가 얼마나 나왔는지. 만약, 자, 제가 한번 가끔씩 분석을 해봅니다. 가다가 꼬꾸라졌을 때. 갈 때 죽어라, 갈 때. 제가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참, 이건 어려운 게, 자, 여러분, 여기서 딱 들어갔는데, 쭉 가다 꼬꾸라지면, 이 수익이 꼬꾸라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안 팔고 가니까 종가 고가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뭐 나름 고가 같다 뭐 둘렀겠죠. 여기서 마감하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중가에 파냐면 제 경험상에 꼬꾸라질 때도 은근히 많았었거든요. 꼬꾸라질 때도 거의 한 5대5 수준으로 나와. 5대5 5대5 그죠? 5대5 수준이 나온다. 가다가 꼬꾸라지고 갈 때도 죽어라 가고 막상 팔았더니 날라가고 그죠? 근데 막상 팔았더니 꼬꾸라질 때는 기분이 또 좋아. 근데 막상 팔았더니 날라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배가 아파서 그죠? 그래서 분할 청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아닌 이상 이걸 못 맞추거든요. 제 경험상 5대5 비율로 나옵니다. 5대5. 가다가 꼬꾸라진 거, 가다가 쭉 간 거. 5대5 비율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거 1차에서 팔았다 아쉬워 하시면 안 돼요. 롱포 분들은요, 롱포. 자, 횡보장에서 롱포 작살납니다. 롱포는. 왜? 자, 세 계약을 들어갔어요, 횡보장에서. 자, 두 계약이 아닌 분들 올창으로 움직여요. 그냥 바로바로. 세 계약자들 한 계약을 꼭 잡고 있거든요. 두 계약은 털어주고. 아니면 두 계약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요, 나중에 본전이 와버립니다. 두 계약자들은 팔고 해서 오히려 이분들 수익이 나요. 롱포 분들은요, 횡보장에서 오히려 손실이 납니다. 물량 남겨놨다가 이거 손실 납니다. 그러니까 롱포가 참 장단점이 있어요. 롱포가. 대신에 롱포는요, 벌 때 엄청 봅니다. 벌 때. 그래서 이게 커버가 된 거예요, 그나마. 이게 커버가 돼요. 오늘도 보셨겠지만, 지금 산수희님이 어제 횡보장에서 홀딩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손실 마감하셨어요. 근데 오늘 크게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같은 장세에서 자 박스에서는 롱 갖고 가다가는 마이너스가 듭니다. 그날 잘못하면. 근데 평소에 추세 장세를 맛보신 분들은요, 롱은 결국 이거 마이너스 이상을 봐버리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누적이. 그러니까 200만원 잃었다가 그 다음날 500만원 벌어버리면 뭐 어제 이런 거 다 벌고 300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500씩 버는 거야. 뭐 400, 300 막 이렇게. 그러다 가끔 횡보 맞으면 마이너스 가끔씩 한번 터져주고 그 다음 또 벌어주고. 그래서 누적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 롱포랑 롱포 아닌 거랑 참 장단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100%는 없거든요. 이 세상에 100%는 없어요. 100% 하나 있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건 100%가 하나 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태어나서 죽는 거. 이건 100% 맞겠죠. 당연히. 안 죽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게 뭐 자동차가 가다가 뭐 박을 수 있는 확률이 100%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가다가 언제 사고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80% 이상의 80% 이상의 안전성 때문에 우리는 차를 계속해서 운전하고 버스도 타고 그런 거예요. 80% 안전성 때문에.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갖고 우리가 빠져갖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극소수잖아요. 그건 뭐 1%의 확률인데 그래도 이 1%의 리스크는 있거든요. 한 방에 훅 가는 리스크. 그죠?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 결론은 제 경험상 5대5였습니다. 5대5. 쭉 갔던 데도 있었고 팔고 나니까 날아갈 때도 있었고 팔았더니 쭉 꼬꾸라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서 다시 올리고 그리고 다시 꼬꾸라져서 다시 팔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팔았는데 날아가고 거의 비중은 5대5였습니다. 5대5 5대5 그러니까 너무 매매를 하실 때 롱으로 무조건 세계약을 들어가서 난 무조건 롱이야 세계약을 다 버티지는 말란 거죠. 제 말은 꼬꾸라질 때 리스크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매 횟수는 줄이셔야 됩니다. 매매 횟수 왜 그럴까요? 손실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매 횟수가 많으면 손실 빈도 역시 따라갑니다. 그죠? 매매 횟수가 많으면 손실 빈도 역시 많아져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10시간을 운전한 분들 그것도 고속도로도 아니고 시내 주행 하신 분들은 택시 이런 분들이 사고가 많겠어요? 아니면 뭐 24시간 중에 우리 뭐 출퇴근할 때만 뭐 하루에 2시간씩 그죠? 이런 분이 리스크가 많을까요? 택시 운전하신 분들이 사고가 더 많아요. 잦은 사고까지 다 포함해서 그죠? 왜? 택시 운전자가 오히려 운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치만 운전 시간대가 많다 보니까
사고 그 횟수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버스 기사도 마찬가지. 버스 기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한 달에 한 번 뭐 사고 나나요? 거의 안 나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는 참고로 몇 년 동안 사고 안 났는데. 자랑입니다. 막 그래. 어쨌든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저도 예전에 사고 났었거든요. 오토바이 타다 1년 동안 3번 사고 났어요, 저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거는 자, 택시기사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의. 택시기사가 운전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아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출퇴근할 때만, 아니면 뭐 가족끼리 뭐 주말 드라이브 할 때, 그때만 차를 쓰기 때문에 거의 사고율이 없어요. 손실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잦은 매매를 줄이셔야 됩니다. 특히 스캘핑. 스캘핑, 이거 줄이십시오. 만약 스캘핑을 하셔도 되는데 승률이 높으면 하시고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스캘핑은. 스캘핑 하다 보면 제 경험상 큰 걸 놓쳐요. 그러니까 아예 한 번 들어와서 10틱을 먹을 수 있는 거를 두 틱 묶고 빠져 두 틱을 5번씩 매매해야 되는 거. 우리가 명품 가방 하나 파는 게 중국산 짝퉁 가방 100개 판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김밥 한 줄 1,500원짜리 팔 바에 본죽에서 죽 하나 7,000원짜리 하나 파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손도 덜 들고 값은 더 비싸고 이런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잦은 매매 수 줄이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자, 제가 지금 여기 메모장에서 얻은 거 꼭 기록해 두시고요. 다 중요한 거고 다 뻔한 얘기지만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죠? 자, 첫 번째 리스크 관리. 예상치 못한 무슨 일이 발생되었을 때 좋지 않을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관리 목표.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골든 서퍼의 신호를 하나의 지표로 생각하고 매매하십시오. 네 번째, 시너지 효과. 자, 시너지 효과는 골든 서퍼의 신호 플러스 개인 뷰.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을 저는 예를 들어 1%까지 목표가를 봤는데 여러분은 1.5%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 뷰에 의해서. 자, 물량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 물량 관리. 5장으로 갈수록 물량을 줄여라. 그리고 세계약 갖고 매매해서 한 달 뒤 누적이 손실인데 물량을 늘리지 말 것. 아시겠죠? 세계약을 갖고 매매해서 세계약 갖고 다음 달에 수익이 500만원 나와서 이때는 뭐 4계약을 늘리셔도 되는데 세계약 갖고 마이너스 500만원인데 이때 가서 6계약을 늘려서 또 이거 복구하겠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500에서 마이너스 1000만원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한 계약도 할 돈이 없어져요. 아시겠죠? 괜히 이거 빚쟁이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수량 늘리는 거, 여섯 번째. 수량 늘리는 것은, 자,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 세계약 매매 했을 시, 한 달 뒤, 누적 수익이 나왔을 경우, 한 계약 정도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한 달 뒤에 누적 손실이 나왔을 경우에는, 누적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수량을 늘려선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아직까지 손절 안 되신 분들, 손절은 필수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손절이 없을 수 없습니다. 손절은 하나의 기술이에요. 다음 포지션 진입을 위한 기술입니다. 손절 후에 다음 포지션 진입을 해서 수익을 더 크게 내버리시면 돼요. 손절은 항상 짧게, 수익은 길게. 손절이 나갔다 해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제가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손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가끔은 배째라 홀딩하는 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가끔은 배째라 홀딩하는 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물량관리, 분할청산. 그쵸? 그쵸? 아까 분할청산 이거 빠졌네. 자, 아홉 번째 분할청산. 자, 이거 필기해 두시고요. 분할청산. 그리고 누적수익, 계약수 증가입니다. 누적수익이 있으면 계약수 증가를 하셔도 되는데 누적수익 없으면 절대 늘리지 마십시오. 손절은 다음 포지션을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전 시간에 강의했던 그 세미나 했었죠. 제가 거기서 손절, 스탑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보면 녹화 방송 보기에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녹화 방송 보시기에 자, 8강 가장 중요한 스탑 소스를 왜 하는가? 자, 이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 안 되시는 분들 아시겠죠? 참 별것도 아닌데, 그죠? 별것도 아닌데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왜?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미 너무 잘 하세요. 매매를 잘 하시는데 단지 그 별것도 아닌 거를 의외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으셔서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 워렌 버핏이 말하잖아요. 뭐 주식 살 때는 뭐 자살하고 뭐 난리 죽일 때 그때 사라. 그죠? 그게 뻔한 말인데도 안 지켜져요. 고점에서 하고 오히려 뻔한 말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뻔한 말을 뻔한 말 뻔한 게 답이다. 뻔한 게 답이다. 여러분 이 시장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뻔한 게 답입니다. 여러분 뻔한 게 답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벌어보면요. 막상 벌어보면 야, 내가 예전에 왜 이렇게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야, 약간 헛웃음이 나요. 내가 진짜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래서 좀 쪽팔린 거 있잖아요. 내 자신이. 근데 그게 여러분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게 한두 달 뒤면 지금 손절 못 지키시는 분들도 한두 달 뒤면 손절은 그냥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조급해 마시고요. 저랑 한번 길게 볼게요. 길게. 여러분 계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손실이 나도 지금 혹시나 손실 나신 분들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랑 매매하시면서는 손실이 예전만치는 안 날 거예요. 만약 손실 났다 해도. 예전에 여러분 개인 매매하시면서 아니면 뭐 다른 전문가 분들이랑 매매했을 때 그분들이랑 비교했을 때에 비하면 진짜 손실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손실이 안 나는 거는 결론이 뭐냐면 결국에는 손실이 적다 보면 수익이 결국 한 번에 납니다. 아시겠죠? 결국 수익이 나버리고 끝납니다. 제 말을 듣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손실이 처음에는 쫙 내려가는 그래프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수익이. 어느 순간부터 그 수익률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손실은 모두 만회가 됩니다. 제가 5년 동안 손실 난 거 3년 동안 다 복구하고 수익을 냈습니다. 아시겠죠? 별거 없어요. 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말을 안 믿었어요. 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보니까 별거 없어요. 진짜 뻔한 것만 지키시면 된다. 뻔한 거. 손절, 역추세 매매 안 하고, 내동 매매 안 하고, 추격 매매 안 하고, 추세 매매만 하면. 딱 요 5가지만 딱 지키시면 결국 여러분은 이깁니다. 자, 오늘은 세미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자신감 잃지 마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